예, 이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시작된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310억 빌딩의 숨은 이 수상한 영업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성 씨의 불법은 어디선가는 한 번씩은 본 적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번에는 마약 유통 정황입니다. 알아는 볼게요. 네, 저도 이렇게 거기 사는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문자로 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저 문제 빌딩에서 김정 변호사님 알아보기만 하면 마약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 융업소에 VIP점에 갔다고 가정하고 저 업소에 있는 융업소 직원한테 야, 약 좀 있냐? 약 좀 구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약 유통업자를 통해 가지고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뭐 지금 다 그렇게 했는지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이 지금 우리 생활 속까지 깊숙이 침투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유흥업소에도 VIP 손님만 되면 술 마시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왜 제목도 마약까지 닮은이라는 표현을 했냐면 박준 변호사님, 과거에 큰 논란이 있었던 이 승리의 버닝썬도 그렇죠. 같은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승리, 빅뱅의 전 멤버이긴 한데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을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됐던 게 물뽕, 이른바 물뽕의 마약에 대해서 은밀하게 거래하는 장소가 이 클럽이 아니었나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이 대성, 빅뱅 멤버 대성이 운영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세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약, 물뽕 같은 게 유통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 지금 빅뱅 멤버들이 운영하는 모든 다른 건 아니겠지만 마약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YG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약 유통 정황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성 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아닌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성 씨는 정말로 마약 유통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처럼 저희가 좀 한번 집중을 해볼 게 대성 씨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는 모두 일본 사업자. 그런데 이게 양현석 전 대표가 클럽을 운영하는 방법과 똑같다면서요? 거의 비슷합니다. 승리 씨 역시 버닝썬 전에 몽키 뮤지엄이라고 해서 일반 음식점을 내고 그것을 이제 클럽처럼 운영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 일반 음식점을 허가를 받고 나서 유흥주점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사람도 유흥주점일 때 세금이 거의 40%까지 가기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데 그걸 결국은 탈세하기 위해서 일반 음식점을 허가를 내고 불법 영업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유흥주점을 불법 영업한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유흥주점이 입점해 있으면 고급 오락장으로 건물이 분류돼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성 씨 같은 경우는 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세금을 낸 거죠.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채널에서 비교해보니 재산세를 한 16배를 더 내야 그래야 만약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다면 16배를 더 냈어야 됐다고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이 건물주 대성 씨는 초지일관 이 불법 유흥업소의 운영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이게 대성이 측에서 모르쇠로 지금 나가는 게 저희 측에서는 진짜 어이가 없고 모를 수가 없는 게 저희 건물에서 미팅을 저녁에도 갔고 저희 가게 들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방에서 룸에서도 얘기 나누고 다 하는데 하물며 저희 이 건물에 연예인이 얼마나 많아요. 대성이랑 연관 취한 연예인도 많이 오고 하는데 생생한 인터뷰들은 참 많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2년 전에 대성 씨가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유흥업소들이 나간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퇴거를 말린 게 대성 씨라는데요.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채널에서 단독 보도 있은 이후에 대성 씨 측에서 우리는 그 유흥업소 그런 있는지 불법 영업한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격분했다는 거죠. 야, 당시 우리가 살 때 우리 나간다고 그랬다. 왜냐면 저 불법 유흥업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목받는 걸 싫어합니다. 주목받으면 지금처럼 언론을 보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본인들 그 불법 영업하는 게 들키게 되고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대성의 건물이다라는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주목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건물 매입 당시에 유흥업소에서 야 우리 나갈게 라고 이제 그 퇴거를까지 논의를 했는데 그런데 대성 씨 측에서 그러지 말고 계속 계약을 유지하자라고 해서 계약을 유지한 거다라고
유흥업소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성시의 310억 원 건물에서 불법 유흥이 벌어지는 걸 정말로 몰랐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과 구청입니다. 활동한 경찰이랑 통화했는데 거기 아가씨가 4, 50명씩 출근한다는데 그거 한 명을 찾지 못한다 그러고 뭐 갑자기 경찰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있냐고 나는 지인의 소개를 일단 지금 설명드렸는데 요즘 수업을 있다 보니까 손을 못 들어서 막 많이 위해서 정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버닝썬 사태든 그 전부터 했었던 유착 의혹 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구청도 모르기가 어렵죠. 등록이 돼 있는데 확인하고 실사를 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일반 음식점인데 또 사진관이 있는데 사진관 좀 믿지도 않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계속 그 강남구청은 모른다는 얘기, 뭐 단속 해봤는데 자신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어쩌면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이나 구청이나 국세청 관련돼서 유착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약 유통 저항까지 닮은 대성시 건물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검색어,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휴면 예금 찾아줌,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본인 돈이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주는 사이트가 상당히 검색어 있었고요. 아까 뭐 N마리 얘기는 개념 연예인, 본인이 노쇼 논란에 본인 스스로 게릴라 콘서트를 했던 얘기까지 나왔고요. 고유정 체포 영상. 그리고 이윤수와 정의당 의원은 이제 협박소포, 그러니까 죽은 새가 되는 협박소포의 주인이 누가 보낸지 알고 봤더니 한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이었다. 김성태 의원, 이 얘기 잠깐 해볼 수 있을까요? 박준 변호사님. 네, 김성태 의원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1위 시위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혐의 같은 게 좀 더 드러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또 실시간 검색이 되는 그런. 이제 검찰에 따르면 직접 본인이 이제 KT 사장에게 딸 지원서 봉투를 직접 전달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5개는 뭐 대략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